3단원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도 이제 몇 가지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다 해봤자 어차피 또 문제 풀 때 까먹을 테니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지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제 기본 공식이죠. 34페이지에 있는 그 223번부터 228번까지가 다 기본 공식에 관련된 겁니다. 기본 공식은 참고로 몇 가지냐면은 한 10개쯤 되거든요. 그쵸? 앞에 보시면은 32페이지에 인수분해 공식 해가지고 그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그쵸?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 223번부터 228번까지는 뭐 내가 해줄 게 많진 않거든요. 솔직히. 하나를 고른다면 뭘 골라서 해줄 수 있을까? 뭐 할까? 6개 중에. 응? 뭘 하는 게 낫겠어? 그나마 228? 이게 제일 많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4개를 해야 되니까? 기억. x 4제곱 빼기 64. 이게 이제 그 합차 공식을 한 번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있죠. 이게 4제곱으로 나온 걸로 봐서 제곱의 제곱이야. 약간 이런 생각? 64가 64? 64? 64 하면 일단은 8의 제곱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2의 6제곱이라고 보면은 지수가 안 맞거든. 하나는 4고 하나는 6이라서. 그치? 이렇게 보면 일단 얘는 합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죠. 그쵸?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요것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인수분해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8이라는 수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틀린 거죠. 무슨 말 이해가지? 네. 뭐 때로는 완전 제곱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 뭐 A 8제곱 빼기 B 8제곱처럼 합차를 여러 번 쓰는 인수분해 스타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4제곱과 4제곱 모양일 텐데 이거는 이 차 모양이 추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차 모양 쪽이 다시 한번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차 모양이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8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해 가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때로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멈추죠. 여기 제곱수가 아니다 보니까. 기억은 그런 거고. 니은은요? 니은은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2bc 빼기 c제곱이래요. 이걸 굳이 그 분류하는 쪽에 써보자면 자나봐요. 항으로 본다면 4개짜리. 항 4개짜리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항이 4개일 때. 항이 뭔지는 알지? 그러니까 항이라는 게 곱하기와 나누기. 나누기도 일종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걸 항이라고 부르죠. A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B 곱하기 B, E 곱하기 B 곱하기 C, C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항을 생각하니까 보통 항은 이런 식으로 빼기나 더하기에서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이 총 4개구나 하고 하는 건데 항 4개짜리 보통 어떻게 푼다?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2 플러스 2, 어떨 때는 3 플러스 1 해가지고 항을 어떨 때는 2개씩 묶어서 풀기도 하고 어떨 때는 3개와 1개 이렇게 나눠서 풀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묶는 거겠어 하면 3개 1개입니다. 이 뒤에 있는 3개가 사실은 완전 제곱이 되죠. 이거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1을 풀겠다는 거고 그 3가 바로 완전 제곱이에요. 보다시피. 준식을 A제곱으로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셋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게 b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제곱이라서 a제곱에서 뭘 빼는 거 이거? b 더하기 c제곱 빼는 게 돼버리죠. 이렇게. 따라서 합차 때문에 한 번은 덧셈한다. 한 번은 뺄셈한다라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치?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준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빼기 b 빼기 c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니은은 맞나요? a 더 왼쪽 게 틀렸네. a 뿔 b 뿔 c가 아니라 a 뿔 b 마이너스 c라고 썼으니까 니은도 틀렸네. 기억과 니은을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 아니면 리을이겠구먼. 디귿! 되게 많네. 할게. 세제곱 빼기 x제곱 z 빼기 x y제곱 더하기 y제곱 z예요. 얘를 인수분해하라. 만약에 이걸 아까처럼 항 4개짜리로 보느냐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지금 막 x, y, z 문자는 3개인데 자세히 보시면 차수가 다 제각각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항 4개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2개씩 또는 3개, 1개씩 묶어서 풀 거야 라는 접근도 가능하고요. 또는 일명 노노. 노노가 뭔지 기억을 합니까? 그렇죠. 까먹었죠? 낮은 차수에 내림차순 정리라는 방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말은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전략이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 일단 초반에는 기본 공식만 나오는 거일 텐데도 중간중간 꽤 이런 게 있네요. 보다시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전략. 예를 들어서 항이 4개짜리는 내가 이렇게 나눠서 풀 거야 라든지. 그치? 복잡할 때는 낮은 차수, 내림차순 정리.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몇 차식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수가 필수거든요. 아이고 한 명 또 집안 행사. 아이고 네. 집안 행사라는 건 뭘까? 구체적으로 놀러감. 그래 뭐. 그래. 그거 좀 미리미리 좀 말해주면 참 도움이 될 텐데. 그치? 학원 쪽으로라도 미리 연락을 달라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학원 전화번호를 몰라요, 뭐 기타 등등. 최악의 경우에는 나한테만이라도 좀 카톡을 하라고. 그래야 내가 녹화를 준비해 주지. 안 그래?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부모님이 학원 쪽으로 연락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은 이제 그 차량 문제도 해결되니까 같이. 그게 제일 좋고. 차선책으로는 이제 나한테 하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 녹화라도 해야 너희가 집에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하나라도. 그래 안 그래? 이게 몇 차식이에요? 3차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거는 X에 관해서 X에 관해서는 3차식. Y에 관해서는 2차식. Z로 보면은 1차식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쉽겠어? 2차나 1차. 뭐가 제일 쉬워요, 인수분해는? 1차. 차수가 작을수록 쉬워요. 3차식은 참고로 인수분해하려면요. 조리제법 써야 돼요.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었어, 너희들? 2차는요, 그 유명한 거 있죠. 이거 이름을 내가, 자꾸 찾는다고 깜빡깜빡하네. 이거 이름, 그 원서에서 찾아보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대한 다른 언급한 말이 없거든. 이 2차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여기 A 쓰고 C 쓰고, 그치? 여기 B 쓰고 D 쓰고, 이렇게 곱한 AD랑 이렇게 곱한 BC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이게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구나. 2차식의 인수분해 이거 뭐야 이거? 2차식 인수분해 기본은 얘입니다. 얘. 뭔만 이해 가죠? 다시 3차 이상부터는요. 조립제법이 기본이에요. 2차식의 인수분해는 얘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지는 않죠. 그냥 숫자 대충 몇 개 써보고 맞다 이렇게 하는 거 끝이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럼 1차식 인수분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1차식 인수분해 배운 게 뭐가 있어? 없어. 공통인수밖에 없어. 이해가?
2x 더하기 뭐 4y 1차식 인수분해 뭐 할 건데 2로 묶는 것밖에 더해 얘를? 그치? 그러니까 누가 제일 쉽게 해서 당연히 차수가 낮을수록 쉬워요. 이걸 x로 보고 풀려면요 여러분 이거 뭐 해야 된다고요? 조리제법 해야 돼요. y를 놓고 풀면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z로 놓고 풀면은 뭐만 하면 돼요? 공통인수 묶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이거를 낮은 차수인 z를 선택하여 1차식처럼 놓고 풀겠다. 라는 논리죠 이게. 그 무슨 얘기야? z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두 개네. 무슨 z야 그러면 이게? y제곱 빼기 x제곱 z 아닌가요? 그쵸 둘은. 이해가죠? 그럼 나머지 둘은요? x세제곱 빼기 xy제곱이네. 근데 아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고. 1차식의 인수분해는 뭐밖에 없다? 공통인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이게 있잖아 지금. 그럼 뒤에서도 요거랑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거든? 뭐일 것 같아? 이거 x로 묶으면 뭐 돼요? x제곱 빼기 y제곱이죠. 그럼 혹시 야 이것도 하나의 공통인수인 거 보이나요?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응? 따라서 뭐야? 뭐 이걸로 묶을까? y제곱 빼기 x제곱이라는 걸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z가 뒤에는 빼기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빼기 x 부호가 바뀌죠. 이거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뭔 말인지 이해가죠? 따라서 앞에 거는 합차 때문에 뭐 y 더하기 x, y 빼기 x일 거고 뒤에 거는 z 빼기 x인데 요게 조금 꼴불견이긴 하네. 요 부분이. x가 둘 다 마이너스라서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혹시 이렇게 고쳐도 되는 것도 이해 가나요? x를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바꾸는 방법. 요 두 개의 곱을 이렇게 바꾸는 방식. 그러면 준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요건데 이건 어때? x 더하기 y, x 빼기 y인데 뒷부분이 x 빼기 z. 맞네, 그치? 그럼 디귿은 맞는 거야. 이거. 이해 가냐고. 여러분이 이 3단원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인수분해를 웬만한 수준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 왜냐면은 이걸 해야 이 다음 3차 방정식 같은 걸 풀죠, 이제. 기본이 되는 거라서.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다 이거야, 분명히. 차수를 고려하면은 이게 편할 거고. 이해가? 공식도 있고 표기법 같은 것도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해. 알파벳 순으로 쓴다며 보통. 근데 개수가 이렇게 음수인 거는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리을은 이거 보면은 아 이거 공식이다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나요? 내가 이거 정석할 때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곱셈 공식 하면서 내가 이 식을 진짜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 이거. 그러니까 다시 요거를 전개하는 거를 내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울 때 딱 한 번만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 왜냐면 이거 항이 무려 몇 개짜리야 이거 전개하면. 아, 18. 그래 18개짜리거든. 너무 오래 걸리거든 이게. 그래서 딱 한 번만 보여주는 거고 그 뒤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 정도가 됐으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야, 그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맨 마지막에 굉장히 긴 식 하나 있었어. 까지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뭐였는데 결과가. 세제곱이 몇 번? 3번. 빼기 땡땡땡. 이런 모양이었어. 이 정도는 기억이 나야 되거든. 그 딱 봐도 벌써 이거 세제곱이 3번이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제곱이 3번 나오는 건요. 그 곱셈 공식을 다 통틀어서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이 2번 나오는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곱이 2번 나오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ab도 있지. a 더하기 b의 제곱에 빼기 2ab도 있지. 등등등 되게 많다고. 세제곱이 2번 나오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세제곱이 3번이나 나오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공식이. 저거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저기에 맞춰서 푸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이거? 더하기가 3번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빼기잖아. 그 뭐야, 이거? 아, 이거 a 세제곱과 마이너스 b 세제곱과 요건 또 뭐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2c의 세제곱. 그쵸?
이런 앞에 세 개는 처리된 거잖아. 그치?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더하기 8c제곱.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물어보는 거야. 플러스 6abc를. 여기에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마이너스 3 곱하기 첫 번째 a, 두 번째 마이너스 b, 세 번째 2c. 이걸 전개하면 이게 플러스 6abc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끝났죠? 어느 자리에 누가 들어간지 알았잖아. 아, 첫 번째 여기에는 a가, 두 번째는 마이너스 b가, 세 번째는 2c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냐면은 이거 지울까? 한 줄로 쓰자. 한 줄로. 첫 번째 뭐라고 일단? 셋을 일단 한 번씩 더해. 얘랑 b랑 2c랑 한 번씩 더해. 그럼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제곱, 두 번째 제곱, 세 번째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2c의 제곱에서 뭘 해? 둘씩 곱한 걸 빼. 요렇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ab죠. 그걸 빼면 플러스 ab. 요렇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bc죠. 그걸 빼면 플러스 2bc. 요렇게 둘을 곱하면 2ca죠. 그걸 빼니까 2ca.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리을은 a 빼기 b 더하기 2c랑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 빼기 ab인데 원래는 더하기 ab인데 니들 책에는 빼기 ab로 나왔네. 그러니까 틀렸지. 빼기 2bc가 아니라 더하기 2bc가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 빼기 2bc로 나왔고, 그렇지? 요 뒷부분의 부호가 다 달랐네 지금 보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정답은 D급분. 뭐 이런 식으로 1부는 이제 공식 쓰는 거, 그 다음에 1부는 일종의 중3 때 배웠던 것도 사실 있죠. 지금 하는 게 이게 다 중3 때 배웠던 거, 중3 과정이 있거든. 항 4개짜리를 2개씩 묶어서 푼다 이런 것들. 아마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유형에는 기본 공식 플러스 중3 정도 수준만 섞어서 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아마 풀어보면 아마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인수분해는 좀 쉬운 편 아닌가 문제가? 아니야? 오늘 연말이니까 연말 기념으로 한 100개쯤 나갈까? 새해 맞이 특별 결석한 애들이 딱 왔을 때 화들짝 놀라게 만들어야죠. 다음 주 숙제도 너무 늘어날 것 같아요. 왜? 100개 나간다면서 100개. 그러니까 숙제가 많이 나가야 돌아오는 애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냐고요. 저도 남을 것 같아요. 100개 문제. 내가 언제 남은 게 난- 아니라 일찍 난 그런 거 얘기했잖아. 100%가 아니더라도 98%든 95%든 93%든 뭔가 해오는 걸 내가 느낀다면 굳이 일찍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내가 이제 매일 2교시마다 이제 한 명씩 부르잖아요. 숙제 안 하는 순서로 이제 부를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A를 불렀어. 이렇게 했어. 그 다음 시간에 A를 불렀는데 오늘은 제가 할 게 없는데요. 이런 말 나오면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채점을 하거나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안 됐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 오늘은 검사 안 받아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내가 숙제가 안 된 순서로 불렀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오늘은 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풀지도 않고 질문도 없다는 거는 안 했다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죠? 와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채점을 받으시던가 모르는 걸 물어보시던가. 뭔 말인지 알겠지? 당연한 거잖아. 니들 지금 다 풀었어? 현재까지 일단은 완료한 친구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3단원 나가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볼 게 있거나 채점 받을 게 있다는 거거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땡땡아 일로 와봐. 자 오늘 뭐 해줄까 했는데 오늘 할 거 없는데요? 무슨 뜻이겠냐고 그게. 숙제 안 했다는 뜻이지. 그치? 네. 남아야죠. 뭐 어떻게 하면.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될 거야. 와가지고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 그러면 뭐 나도 할 말은 없지만. 두 번째 유형부터도, 두 번째 유형도 사실은 그냥 중3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요? 괄호 4개짜리 일명 4차식 인수분해학인데 229, 230, 231, 232 넷 중에 뭘 해볼까요?
2, 3, 2를 해봅시다. 2, 3, 1? 2, 3, 2요. 왜 2, 3, 2죠? 갑자기 또 항상 제일 어려운 거 해달라는 거야? 맨 밑에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를 곱한 거에서 더하기 k 했던 얘가 2차식의 완전제곱식.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식. 그냥 쉽게 말하면 뭐뭐 제곱 더하기 뭐뭐 더하기 뭐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2차식의 완전제곱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하려면 이 k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 그냥 다 떠나서 여러분 이거 전개할 때 요령 있지 않았나요? 가로 4개짜리 전개할 때 둘씩 묶어서 전개할 건데 어떻게 짝을 짓는다? 최대한 그 비슷하게 뭐라 해야 돼? 최대한 비슷하게? 뭐라 해야 돼? 말을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일본 사람이야? 와타시와 한국 출신 됐어. 감옥에 있다고요? 아니 한국인이라고. 저 A 플러스 저 X의 개수가 아나타와 한국 데스까?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전개할 때 1차항이라는 게 요 상수 둘의 합으로 나왔던 거 기억할 거예요. 저걸 전개할 때의 목표는 여기까지를 똑같이 맞추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어떻게 둘을 짝지어서 곱한다 한들 2차항 얘는 똑같거든요. 어쨌든 무조건 전개도 x제곱이잖아요. 결국 얘까지 갖게 만들기 위한 즉 몇 x까지 갖게 만들려면요. 결국 이렇게 상수항의 합자리가 같아야 돼서 상수항만 추리면 각각 이거 마1, 마2, 마3, 마4 아니냐고요. 지금 내가 뭐만 썼다고? 상수항만 지금 적은 건데 이 상수항끼리 짝을 져서 동점을 만들고 싶은 거죠. 똑같은 스코어로 봤을 때 몇 대 몇을 동점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짝 찍으면 마3 대 마7 아니야. 이해가? 요렇게 짝 찍으면은 마6 대 마4고요. 이러지 말고 동점으로 요렇게 짝 찍으면 마5 대 마5잖아. 그치? 이렇게 같은 숫자가 돼야지 여기까지 똑같을 거란 얘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짝을 지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짝 짓는다. 뭐? x 빼기 2와 x 빼기 3을 짝. 합하면 마이너스 5니까 나머지 두 개를 짝 짓는다. x 빼기 1과 x 빼기 4. 그리고 플러스 k 있죠. 그쵸?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전개하면 당연히 방금 한 이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x제곱 빼기 5x까지는 얘를 전개하나 얘를 전개하나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상수항만 다르게 나오겠죠. 이거 상수항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6.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원래는 이거 치환할 때 누구 치환해요? X제곱 마이너스 5X. 까지 치환하죠. 근데 이게 내가 그 학원 다닐 때 내가 학생 때 학원 다닐 때 그때 원장쌤이 알려준 거예요. 뭐 그게 되게 신박하다라기보다는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정도였는데 이걸 보통 3가지 방법으로도 치환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방금 조정석이 설명한 지금 유튜브 녹화해서 전 세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공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녹화 중에는 실명 거론은 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도 실명 거론 하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급적 실명하지 말고요. 첫 번째 방식은 방금 조연석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를 t로 치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보편적이죠. 근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두 번째 한쪽 괄호를 전체를 치환하자는 방법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야? 다른 거 쓸까? 대문자 A라고 쓸까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대문자 A고 그럼 얘는 뭘까? A 플러스 2. 그치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좀 더 빨리 왜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 K가 얼마까잖아요. 이거 진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K가 얼마인지만 궁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또 T로 놓고 또 전개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은 한쪽에 A니까 이건 A 플러스 2. 그럼 A제곱 더하기 2A네? 여기 1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선생 가르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귀찮은데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럴 때는. 원래 이럴 때는 선생님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그냥 몰라. 나는 몰라. 이해했습니다. 웃기지 마요. 세 번째 방법은요. 그걸 지금 얘기하기 불편하면은 표시해두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좀 하라니까. 내가 무슨 세 번째 방법은요. 둘의 평균을 취하는 방식이야. 평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차피 똑같잖아. 얘는 더하기 6이고 얘는 더하기 4거든. 그럼 얘네들의 평균 누구겠냐고요. x제곱 빼기 5x에 더하기 5겠죠. 이거를 이렇게 취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건 뭐게요? 앞에 건 뭐예요? 얘는 뭐예요? x 더하기 1이죠. 뒤에 건 뭐예요, 이거? 이거 x 빼기 1이거든요. 그럼 이걸 보다시피 전개하면은 이거 x제곱 빼기 1 더하기 k 아니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이게 지워져야죠, 0으로. 그러니까 k는 1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은 이런 거야. 이게 뭐 그렇게 뭐 되게 대단하고 우와 놀라 우와 신기 이게 아니라 수학을 맨날 치환을 요거 하나만 하는 걸 줄 알았는데 저런 관점도 있겠군.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닐 거야.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늘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물론 너희가 아직 고등과정 수학을 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른 비법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풉니까?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노가다도 해보는 거고 어떨 때는 수업하는 거 쫓아가기도 벅차겠죠. 근데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와 저렇게 본다고? 그럼 나도 뭔가 다른 거 공부할 때 학교에서 알려준 방법만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하면서 혹시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만 느껴도 다행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냥 수업은 언제 끝나나? 저기 벽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았네? 저 파리를 계속 쫓아다니자. 전에 여기 교실에 파리 한 마리 나타났을 때 어땠죠? 나갔어요. 아주 신났죠. 아주 흥미진진했죠. 아주 그냥 저 파리에 F킬라 뿌렸더니 치 떨어지니까 이러면 으아! 딱 그거라고요. 딱 그 수준. 무슨 말이 아니냐. 저걸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정육면체를 그려봐 하면 이렇게 대부분 어떻게 그려요? 정육면체를? 아마 내가 봤을 땐 99.9% 다 이렇게 그릴걸요?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여러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요. 이해가요? 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요. 이 삼각형을 관통합니다. 이해가요? 요거리가 얼마일까? 막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요거리가 얼마일까? 요거리 한 면에 뭐 1이라고 친다면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일까? 관통은 이해가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거든. 이걸 조금만 달리 생각해서 조금만 그림을 바꿔 그리면 문제가 개 쉬워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기하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문제가 개 쉬운데도 조금 달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은 문제가 달라지잖아. 그치? 풀이가 달라지고. 더 간편해지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를 그려라 하면은 이제 답은 1이라니까. 정육면체를 그려라 하면은 저렇게만 그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니들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은데 지니어스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TVN에서 하던 거였는데
거기서 뭐 가넷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 가넷을 형상화한 도형은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정육면체인데.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정육각형처럼 그래요, 이거를. 이런 그림도 상상은 가죠. 정육면체 이렇게 잘 돌려서 보면. 그쵸? 이해 가요? 네. 이때 저 뒤에 있는 선들은 이렇게 겹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이거를 조금 더 돌리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앞에서 봤을 때 정육면체라는 게 이해가 가? 네. 이거를 더 각을 낮춰 그리면 이런 거 아니겠냐고. 정육면체 이렇게 보이지 않겠냐고 이제. 그치?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옆에서 본다면? 그치? 그러면 보세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을까요? 점 두 개가? 이해가? 네. 여기는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뭐예요? 얘죠. 네? 그러면 이 선은 뭔데요? 얘죠. 네? 이거를 정확하게 각을 딱 맞춰서 보면요. 딱 평면 도형처럼 보여요, 지금처럼. 그럼 문제가 어때 보여? 이제 개쉽죠.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한테 제일 부족한 부분입니다. 딱 풀어준 것만 풀 줄 알죠. 조금 더 생각을 안 해. 창의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근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선 그걸 키우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바쁘거든,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아이디어가 있어, 뭐가 있어. 그 여러분이 이제 많이 흡수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내 희망이야. 하지만 희망대로 되진 않아. 자, 그렇고요. 3번 유형이 이제 여기부터가 요것도 참 골치 아프네. 그 복 2차 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게 어떤 꼬라지라고? 이런 꼬라지라니까요. 나는 참고로 저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6차, 4차, 2차 상수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4차, 2차 상수밖에 못 봤어 지금까지. 뭐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만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거 관련된 거죠. 저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 인수분해? 저거 x의 이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두 개를 배웠던 것 같은데 하나밖에 뭐죠? 하나가? 네. 아, 변형 형태 중에 하나인 제곱 빼기 제곱꼴. 아, 그런 식으로 너희가 이렇게 인수분해 문제를 하나씩 배우면서 다시 복습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까먹었던 거를 하나씩 다시 들추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인수분해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더라고. 너희 어차피 이제 곧 두 달만 있으면 다시 또 계약해서 그죠? 다시 3학년 되는 거니까 3학년 이거 중간고사 시험범위 아닌가요? 인수분해? 네. 어차피 시험범위고 그게 어렵게 나온다면 대부분 어디서 나오겠냐고. 지금 하는 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요. 우리 동네 몇 년 전 시험 문제 나오던데 학교 시험 문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 문제가 내가 요걸 또 한 바가지 했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걸 중학생들한테 풀라는 게 말이 되냐? 요걸 한 바가지 내가 했어요. 선행과정 시험 문제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치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지 요거는 정말 이지한 버전이라면 응? 이거를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이렇게 변형을 해야지 요게 약간 크레이지한 변형 나 이런 말이죠 이제 굳이 따지면 이지?
크레이지 핫 아무도 몰라. 네, 그래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236 난이도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x 4제곱 빼기 6x 제곱 y제곱 더하기 y 4제곱. 요 모양이 조금 더 변형된 거죠. 어쨌든 그냥 제곱들밖에 안 보이잖아, 그치? 짝수들밖에 안 보이잖아, 모든 게. 이거 혹시 지금은 문자가 두 개니까 혹시 뭐 x제곱은 a라고 y제곱은 b라고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이 혹시 될까요? 다시 치환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저거? 안 돼요. 네, 치환하면은 저식은 분명히 a제곱 빼기 6ab 더하기 b제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치환 방식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라고? 완전 제곱 방식이죠. 크레이지. 네. 이거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항은 자, 여기도 4제곱, 여기도 4제곱이면 가운데 항은 제곱제곱이 오는 거잖아. 여기 개수가 1, 여기 개수가 1이면 가운데 개수가 얼마가 돼야 완전 제곱식? 2요. 뿔마 2죠. 뿔마 2. 그래서 이게 플러스 2일 가능성도 있고 마이너스 2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준식을 일단 두 개로 쪼갠 뒤 얘랑 똑같으려면 뒤에 추가 연산 얘가 더 해줘야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다시 이렇게 해야지 얘잖아요, 값이. 그쵸? 네. 또는 마이너스라고 가운데 항을 두면 뒤에다가 빼기 4를 더 해줘야 가운데 항이 같아지잖아요. 그쵸? 이거 이해 갔나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얘를 완전 제곱과 얘로 쓸 거냐, 아니면 얘를 이 완전 제곱과 이걸로 쓸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조건이 생기는데 이 중에 뒤에 것도 완전 제곱이 되는 건 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를 해야 한다 이거죠. 먼저 첫 번째로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잉크가 묻진 않았겠지 시기를. 이거 막 잉크가 막 푹푹 터지면서 막 피가 막 튀네 여기. 아유 피가 튀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요 이건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제곱 전체 제곱이요. 이건 뭐죠? 마이너스 2xy의 제곱이요.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한 번은 두 개를 덧셈 내림차순으로 한 번은 두 개를 뺄셈해서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니 요거를 마이너스 axy 마이너스 by 제곱은 뭐 이게 a가 2 b를 1로 보면 되겠네. 준식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기차식. 맞아. 예전에 배웠던 건데 까먹었는데 지금 하니까 기억났다. 그래,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지. 이해 가셔요? 네. 네. 저 뒤에 앉아있는 애를 요 앞으로 끄집어내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까 부원장님이 상담하는 거를 뭐 엿듣고 싶지 않았는데 뭐 할 게 있어가지고 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여러분이 수업을 들은데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은 하반하는 게 맞아요. 네. 수업 내용이 이해 안 간다면 하반해야지 어떡해요. 그쵸? 근데 수업 내용은 이해가 가. 근데 숙제가 안 돼. 혼자 있을 때 안 풀려. 그건 정상입니다. 그게 있어. 이 대학생들도 그거 안 돼. 대학생들도 그거 공감해. 공감 버튼 누른다고. 뭐 교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막 생각도 나고 한데
근데 교수님이 멀어지면은 갑자기 이게 뭐였지?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옆에 조언자가 있고 조언자가 약간 길을 알려주면 자기도 잘 쫓아가요. 이게 근데 조언자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멍청이가 됩니다. 방금 뭐 했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정상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를.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 내가 전에 얘기했죠. 고통의 총량이라고. 그걸 버텨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건너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총량. 좀 전까지 풀렸는데 왜 지금 안 풀리지? 나는 그 고통의 총량을 버텨야 한다고. 숙제를 안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나 대학 다닐 때도 수업은 이해가 가거든요. 교수님이 과제 내주면 과제는 못 하겠어. 너무 어려워. 가끔은 그런 것도 있더라. 교수들이 자기가 하던 연구 있잖아. 그거를 과제로 내요, 애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그게 보여, 진짜. 딱 어떤 땐 그게 보여. 자기가 몇 년에 걸쳐서 발표한 어떤 논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논문이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지 혹은 다른 문제점이 발견을 해가지고 다른 어쨌든 문제점 해결해야 되는지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했던 그 프로젝트를 학생들한테 과제로 내요. 그냥 확 그냥. 애들은 되게 당황하죠. 이게 뭐야? 나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야? 난리가 나요, 학생들은.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한두 명은 그걸 해결한다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걸 돌파해요, 그거를. 교수가 아마 그걸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네는 역시 대학원생이 딱이로군. 우리 연구실로 오게. 이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해요. 그렇게 과제가 되게 어렵다고. 여러분한테 내주는 과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 야, 우리가 교수가 과제 낸다고 해가지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교수실에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아까 내준 과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알려주겠냐고, 교수가! 교수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니들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교수가 너희의 이름을 알게 하면 안 돼. 교수가 뭐뭐 학생 하는 순간 내 인생 그냥 잣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는 대학원생 확정이야 이제. 어떻게 교수가 내 이름을 아냐고. 한 반에 교실에 180명이 수업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 모르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는 거요? 아마 내가 찾아가지 않았지만 대학원생 조교실에 가던 교수한테 가던 그럴걸?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럴걸? 아마? 하지만 니들은 다르잖아.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나는 모르는 거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서관에 가야죠. 인터넷 뒤져야죠. 거기서 3일, 4일을 찾는 거예요. 자료만.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딨나라고. 아니면 비슷한 거. 힌트가 될 만한 거. 나 그 하나의 과제를 위해서 3, 4일 동안 일단 첫 번째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싹 다 뒤졌어요. 거기에도 없길래 혹시 이 교수가 예전에 쓴 논문에 있을까 싶어서 그 교수의 논문도 싹 뒤졌다고요. 근데 이 나오더라. 교수가 옛날에 쓴 논문이었어. 대박. 이걸 벡터로 못 푼대. 이게 뭔 소린데? 몰라. 두 번째, 아는 지인을 총동원했어요. 나랑 같은 과에 있는 내 친구들. 수십 명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혹시 구했냐? 동아리 사람부터 시작해서 싹 다 돌면서 나랑 안면이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봤다. 너 그거 했냐? 그 중에 한두 명이 자기는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다다닥 가가지고 딱 봤더니 아니야. 너무 이론적인 거야. 너무 이론적인 거. 3단계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그 서점에 있는 것도 싹 다 뒤졌어요 또. 근데 거기서 발견을 했죠. 비슷한 거를. 비슷한 아이디어를. 그래서 4단계 그걸 갖고 집에 가서 자취방에 가서 거의 며칠을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과제를. 진짜. 왜냐면 그거 하나 4번 과제가 나가는데 한 번도 통과를 못하면 F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4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그게 머리 싸움이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과 한 번 하려고 내가 그때 한 3일 동안을 내가 밤을 샜을 거고요. 진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데 코드가 3,000줄이에요. 이렇게 3,000줄짜리. A4로 뽑으면 한 20장 나옵니다. 그게. 그걸 짠 거야. 3일 동안을. 그래서 통과를 했어.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이
하면 된다라고. 궁지에 몰리고 쫓기면 사람은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도 쫓기게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숙제를 안 해오면 2시까지 학원에 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다니까요. 사람이란 게. 난 경험자잖아. 그 과제 정말 어려워. 교수의 평생 프로젝트 마냥 했던 거야. 근데 그걸 학생들한테 내주는 거야. 난 했어. 3,000줄을 짜가지고. 그때 내가 들인 돈도 그 책을 사갖고 위해서 책 산 것만 한 6만 원 됐고요. 그걸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만 며칠 걸렸고 그걸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며칠 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그게 버그가 생겨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몇천 줄을 다시 또 봐가면서 몇 날 며칠 밤에 졸리니까 옆에는 조그맣게 애니메이션 그때 봤던 애니메이션이 이제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유명한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졸리니까 콜라 먹어가면서 계속 밤 새벽 4시 5시까지 그렇게 했어. 되더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핑계 대지 마. 뭔 핑계를 대는 거야 대체. 2시까지 오면 돼요. 하나만 딱 더 하고요. 끝낼게요. 오늘은 말일이니까요. 원래 한 100개쯤 나오고 싶었는데 온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 그치? 오늘 딱 유형 4번까지만 합시다. 깔끔하게. 그럼 밀린 숙제를 많이 땡겨줄 수 있겠죠, 오늘? 237부터 240번까지 중에 뭐 할까요? 239번을 합시다. 그래, 239번 합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복잡한 식은 낮은 차수, 내림 차수이라는 스킬을 쓴다는 거죠. 2x제곱, 2y제곱, 5xy, 3x, 3y 더하기 1. 항이 5개 이상부터 보통은 그래요. 항이 보통은 5개 이상부터인데 아까 4개짜리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쓰지만 아까 4개짜리 기억나요? x는 3차식이고 y는 2차식이고 z는 1차식이니까 난 1차식으로 풀래 하는 것처럼 보통 복잡한 식일 때 보통은 항이 5개 이상이지만 아까처럼 항이 4개짜리도 썼다고요. 어떤 방식? 일명 노노가 뭐라고요? 낮은 차수, 내린 차수. 낮은 차수의 내린 차수. 근데 예를 들어서 봤더니 x도 몇 차식? 2차식. y도 2차식. 2차식. 지금은 차수가 똑같은 걸. 그러니까 얘는 주거나 사나 어쨌든 그거 쓴다는 거예요. 그거 이거 있잖아. 이거 A, B, C, D 써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과 같을 때는 아무거나 골라도 어쨌든 2차식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마음속에 정해놓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X로 풀고 어떨 때는 Y로 풀고 이러면은 이제 결정장애 생겨요. 여러분은 결정장애.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도 몇 번 풀어줄 거야 했더니 그냥 찍어 눈 감고 이거요. 그게 어려워? 어떤 걸 풀 때 도움이 될까? 아무거나 찍어. 그냥 마음속에 정해놔야 돼. 이게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탐구 영역을 푸는데 2개를 풀거든 보통. 이해가? 그러니까 수능에서 과학 탐구하면 2개를 풀어요. 근데 시험지는 8개를 받거든요.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학원,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학2 8개 받아. 근데 그 중에 나는 2개만 푸는 거거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험지는 한 번에 뭉탱이로 준다고 이렇게. 그럼 니들이 그래서 고르는 거야 이렇게. 나는 물리원 볼 거고 화학원 볼 거니까 이거 2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서 내놔야 돼. 이렇게 내려놔야 돼. 그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왜냐면 한 명 한 명이 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뭉탱이로 준 다음에 자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빼는 거야 과목을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그 2개를 풀 때도 어떤 애들이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먼저 물리원을 풀까? 그 다음에 화학원을 풀까?
아, 화학어를 먼저 풀까? 이거 고민한다고 수능장 가서. 그러면 안 되지. 정해놔야 돼 무조건. 난 무조건 물리원 풀고 그다음 화학원 푼다. 이렇게 말이지. 몰라 지금은 아마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미리 정해놓으라 이거야. 왜냐면 결정장애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니들 모르면 3번. 조삼모사 모르는 3번. 정해놔야 돼. 아니면 안 그러면은 이거 갖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시간 다 날라가요. 아깝다고요. 뭐 하라고요? 그냥 하나 정해. 무조건. 나는 무조건 이거를 X로 풀 거야 하면 그렇게 정해라고 이렇게. X항 이 두 개가 1차식인 거 이해가죠? 5y 더하기 3x인 거 이해가죠? 나머지는 뭐야? 2y 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1이에요. 일단 이게 기본인 건 이해가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잖아. 2차식에 뭐가 기본이라고 했어? 여기에 두 개 숫자 적고 여기도 두 개 적어서 뭐 하는 거야? 곱해서 얼마가 나오도록 2. 그럼 얘는 1, 2밖에 없겠네. 그치? 그러면 이번엔 뭐? 곱해서 누가 나오도록? 얘가 나와야 돼. 곱해서 2y 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1이 나온다고. 이게 뭔 뜻인데요? 아, 곱해서 2차식이 나온다? 거꾸로 말하면 이 2차식을 두 개로 인수분해하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뭡니까? 하나가 2y 더하기 1이고 하나가 y 더하기 1 아닌가요? 맞아 틀려. 그럼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될까? 적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어? 위에다가 2y 더하기 1을 적느냐 아니면 반대로 아래에다가 2y 더하기 1을 적느냐. 방법 두 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덧셈한 값이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치? 포인트는 뭐다? 5y. 그럼 y만 생각해봐. 1, 2에 2y, y를 어떻게 배치해야 5y가 되겠냐고요. 위에가 2y, 아래가 y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야 4y, 1y, 5y잖아. 그치? 아, 그래서 2y 더하기 2를 위에다 쓰고 y 더하기 1을 아래다 쓰면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더하면 얘가 나오겠지 라는 생각.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다 했잖아. 첫 번째 줄이 누구라고? 1x 더하기에 2y 더하기. 무슨 말 이해가요? 두 번째 줄이 뭐예요? 2x 더하기 y 더하기 1입니다.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죠. 여기까지만 할 건데